다 큰 자녀가, 이제 성인이 된 자녀가 혹시 무례하게 행동해서 상처받으신 적 있으세요? 이럴 때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답답하죠. 이 관계 다시 좋아질 수는 있는 걸까? 오늘은 바로 이 깊고 아픈 질문에 대해서 철학자 정약용이 지혜를 빌려서 한번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종종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에게서 가장 깊은 상처를 입는다. 이 말 정말 가슴에 와닿지 않으세요? 평생을 바쳐서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한 존재에게서 받은 상처는요, 다른 어떤 상처보다도 훨씬 더 깊고 아프게 파고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바로 내 자식이라면 그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속으로만 끙끙 앓고 어디 가서 쉽게 털어놓지도 못하는 그런 무거운 고민일 거예요. 그럼 먼저 많은 부모님들이 정말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서 짊어지고 있는 그 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자식한테 받은 상처라는 게 이게 참 남한테 말하기도 어렵고 오히려 혹시 내 탓인가 하면서 자꾸 나를 탓하게 되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토록 사랑으로 가득했던 관계가 이렇게 고통을 주는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랑이 오히려 무기가 되어버리는 그 순간은 대체 어떤 모습일지 한번 구체적인 행동 패턴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정약용 선생이 4가지 해로운 패턴을 딱 짚어냈습니다. 우선 무슨 일만 있으면 다 부모 탓으로 돌리는 거, 끊임없이 비난하는 거죠. 그리고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무례한 요구들, 또 있어요. 부모를 무슨 감정 쓰레기통이나 현금 인출기처럼 그냥 자원으로만 대하는 태도. 마지막으로 부모님의 죄책감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감정적인 조종까지. 이런 행동들이 정말 부모의 자존감을 서서히 갉아먹는 겁니다. 내 인상이 왜 이 모양이냐면 다 엄마 아빠가 날 잘못 키워서 그런 거잖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 말 한마디가요, 부모가 평생 바친 헌신을 그냥 한순간에 부정해버리고 정말 가슴에 대못을 박는 거죠. 그렇죠. 이런 말을 들으면 부모는 당연히 정말 내 잘못인가? 내가 뭘 더 잘했어야 했나? 하면서 자책하게 되거든요. 근데요, 정약용은 이걸 아주 명확하게 짚어줍니다. 이건 그냥 자녀가 자기 책임을 피하려는 것뿐이라고요. 절대 부모님 탓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식의 원망을 작은 돌멩이에 비유하기도 해요. 처음엔 그냥 작은 돌 하나라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그게 매일 가슴 위에 하나씩 얹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국에는 그 무게에 부모의 영혼이 서서히 짓눌려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 쌓여가는 고통을 더 이상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일종의 전환점이죠. 정약용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바로 경계를 세우는 지혜입니다. 이게 바로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첫 번째 단추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강한 경계라는 건요, 자녀를 밀어내는 차가운 벽을 쌓으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자녀에게 존중이 뭔지 가르쳐주는 선을 긋는 겁니다. 이 선이 있어야만 부모도 자식도 각자 건강한 한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거죠. 이 경계를 세우는 데는 아주 중요한 목적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보다 부모님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가 이제 어른으로서 자기 삶과 책임을 스스로 마주할 기회를 주는 거고요. 결국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걸 통해서 더 건강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겁니다. 자, 이제 경계가 왜 필요한지는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실전입니다. 내 목소리를 되찾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볼게요. 감정에 막 휩쓸리지 않고 단호하지만 사랑은 잃지 않으면서 말하는 기술이죠.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참 마음이 아프구나. 이건 자녀를 비난하는 게 아니죠. 그냥 나의 감정을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를 차분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자녀가 반박하고 싸우려고 드는 대신에 내 말이 부모님께 상처가 됐구나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이겁니다. 그건 부모에게 할 말이 아니란다? 이건 감정적으로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관계에는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는 걸 차분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죠. 더 이상은 넘어오면 안 되는
타협할 수 없는 선을 딱 긋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필요해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자녀가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의존하려고 할 때 이걸 딱 끊어주는 말이죠. 단호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부모님 스스로를 지키는 동시에 자녀가 의존에서 벗어나 진짜 어른으로 홀로 설 수 있게 돕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절대 하면 안 되는 오히려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드는 반응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하면서 옛날 얘기 꺼내는 거. 아니면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어떻게든 감싸주고 변명해주는 거. 또 뭐가 옳고 그른지 막 설교하거나 같이 화를 내거나 눈물로 호소하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왔습니다. 경계를 세우고 내 목소리를 되찾았다면 이제는 부모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받아들일 시간이에요. 말하자면 부모 인생의 제2막을 여는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부모의 역할을 다시 생각해보는 거예요. 더 이상 자녀 인생의 주인공으로 뛰는 게 아니라 한 발짝 물러나서 곁에서 응원하며 지켜봐주는 지지적인 관찰자가 되는 겁니다. 이건 절대 무관심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게 바로 부모가 줄 수 있는 사랑의 완성 단계인 거죠. 그리고 이 새로운 역할을 위해서 부모님이 꼭 내려놓으셔야 할 짐들이 있어요. 내가 옛날에 이랬어야 했는데 하는 과거에 대한 후회, 배우자와의 갈등, 마음속 깊은 외로움, 다른 식구들과의 문제 같은 것들이요. 이런 무거운 짐들을 더 이상 자녀에게 털어놓으면서 기대면 안 돼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자녀는 내 상담사가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그저 품어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잡아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하는 것이다. 맞아요. 진짜 사랑은 무조건 다 받아주는 게 아니죠. 때로는 아니라고 말해주고 바로 잡아주는 용기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정약용의 지혜가 주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바로 오늘 나의 평화를 되찾기 위해서 내가 세울 수 있는 아주 작은 경계 하나는 무엇일까? 이 질문을 시작으로 부디 여러분의 존엄성을 지키고 더 건강한 관계를 향한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디디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